이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먹는다. 강력한 주둥이로 거미를 집어삼키더니 소화액을 이용해 거미를 액체로 만들어버린 이 녀석. 하지만 곤충 따위 그저 약과에 불과. 이 녀석은 한술 더 떠 살아있는 생쥐를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곤충부터 생쥐까지 식물 주제에 동물을 먹어치우는 녀석들의 정체는 파리지옥 그리고 네펜데스. 먼저 파리지옥 같은 경우 다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거다.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일명 식충식물의 대명사니까 말이다. 이렇게 유명한 녀석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파리지옥은 미스터리 그 자체. 파리지옥은 매우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알고 보면 굉장히 귀한 몸일 뿐더러 대체 어떻게 곤충을 잡아먹는 건지 그 원리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거. 파리지옥은 잎을 벌리고 있다가 곤충이 다가오면 그대로 캐치. 그 후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녀석의 몸을 녹여버리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파리지옥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정확히 곤충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 그 파리지옥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들고 있다지만 그 비밀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파리지옥조차 생쥐를 잡아먹는 최악의 식물 네펜데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녀석의 별명은 일명 식물의 끝판왕. 생쥐뿐만 아니라 두더지 그리고 박쥐까지 웬만한 포유류는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식물계 피지컬 최강자 되시겠다. 네펜데스는 달콤한 향기를 분비하면서 동물들을 유인한 다음 녀석들이 이 향에 이끌려 찾아오면 자기 몸통 안에 빠뜨려 버린다. 네펜데스의 몸통 안쪽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동물들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천천히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전세계 식물 중 유일한 이 말도 안 되는 능력 때문에 네펜데스는 이 포켓몬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네펜데스에게 최근 이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이변이란 바로 진화. 네펜데스가 사는 곳은 해발 약 2200m 지점의 고지대인데, 이렇게 높은 곳에 살다 보니 녀석들의 먹잇감인 작은 동물들을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굶어 죽기 직전이 되어버린 녀석들은 로이 네펜데스라는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데, 이 로이 네펜데스의 먹잇감은 동물이 아닌 동물의 배설물.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는 게 힘들어진 네펜데스가 녀석들의 배설물을 받아먹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다. 이젠 녀석들은 동물을 유혹하는 분비물이 아니라 동물들의 쾌변을 유도하는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몸을 점점 더 병기와 비슷한 형태로 바꿔나가며 야생의 병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식물계 최강의 피지컬을 가진 살인식물에서 병기가 되어버린 네펜데스. 생존은 훨씬 더 유리해졌지만 가오는 그만큼 더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쯤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들려주겠다. 곤충이나 동물이 아니라 무려 인간을 죽이는 식물들도 있다는 사실. 인간을 죽이는 극한의 식물, 그 첫 번째, 진피진피. 녀석의 별명은 일명 자살식물.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녀석이 대체 어째서 이런 무서운 별명을 갖게 됐을까? 그 비밀은 바로 가시에 있다. 진피진피의 온몸에는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진 작은 가시가 붙어있다. 이 이산화규소란 바로 유리를 이루는 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진다는 건 아주 잘게 쪼개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만지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 게다가 이 가시에는 독까지 묻어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진피진피를 만질 경우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 같은 가시가 피부를 파고 들어간 뒤 목을 뿜어내기 시작. 그래서 녀석을 만져버린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지독한 고통에 끝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그래서 별명이 자살식물이었다. 과거 실제로 진피진피를 만진 한 사람은 무려 2주 동안이나 온몸에 유리 조각이 파고드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으며,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뒤에도 무려 2년 동안 상상도 못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하지만 피부에 스치는 건 오히려 선녀다. 가장 최악은 눈알에 가시가 박히거나 가시를 들이마시는 바람에 진피진피의 가시가 폐 안으로 직행하는 거라고.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 폐 안에 가득 차서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그 기분. 이렇게 생각하니 진피진피는 진정 지구상 최악의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진피진피 가시가 두피에 붙으면 그 부분을 염산으로 녹이고 머리털을 다 밀어야만 한단다. 진피진피는 자칫하면 대머리를 만드는 식물이었던 거다. 그 다음 인간을 죽이는 극한의 식물 두 번째는 자이언트 호그위드. 이 녀석의 별명은 일명 관광객 살인범. 이런 살벌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바로 녀석의 지독한 수액 때문인데, 이 식물에서 나오는 수액은 햇빛과 만나면 엄청난 열을 일으킨다.
몸에 이 수액이 묻을 경우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이 녀석의 생김새가 꽤나 신기한 데다가 민들레를 닮은 하얀 꽃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녀석을 본 관광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꽃을 만지거나 집에 가져가려고 꺾어버리기 일쑤. 그 결과 끔찍한 화상을 입고 몇 달 동안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까지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에서는 다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관광객들은 자이언트 호그위드 때문에 꾸준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나라들은 현재 자이언트 호그위드를 퇴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번식력이 너무 좋은 바람에 쉽게 퇴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여행 가서 이렇게 생긴 풀이 보인다면 절대 만지지 말길 바란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식물이다. 녀석은 식물 주제에 무려 상어보다 인간을 더 많이 죽였다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공포의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코코넛 나무. 그렇다. 예능에도 나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이 코코넛이다. 한 썰에 의하면 코코넛 나무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연간 무려 150명. 상어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연평균 5명 수준이니 코코넛 나무는 상어보다 무려 30배나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대체 코코넛 나무가 뭐길래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걸까? 이 녀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열매의 무게 때문. 단단한 코코넛의 무게는 최대 2kg. 이 무게는 벽돌 한 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코코넛 나무가 햇빛을 더욱 잘 받기 위해서 최대 높이 30m까지 커지는 식물이라는 거. 그러니 단단한 코코넛 열매가 잘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잘못해서 이 열매에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소식이다. 높이 30m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진다는 건 약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파괴력을 갖는다. 대체 왜 이 나무가 상어보다 위험하다는 건지 이제는 그 이유가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코넛 나무는 꾸준하게 사고를 일으킨 기록이 있는데 과거 1943년 2차 대전 시기에는 코코넛 나무 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던 군인들이 코코넛 열매를 맞고 사망한 적이 많았고, 또 지난 2009년에는 한 태국 남성이 원숭이가 던진 코코넛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다른 식물들이 독이나 가시를 이용해 사람을 공격할 때 타고난 피지컬을 이용해 뚝배기를 깨버리는 코코넛의 위험. 이 달콤한 코코넛에 그런 반전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다. 오늘은 무해한 줄 알았던 식물의 충격적인 반전을 알아봤다. 오늘 이 영상을 봤으면 다시는 식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다른 식물의 반전 사실을 알고 싶다면 현재 학교 앞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이 위험한 식물들 이야기를 꼭 보길 바라고, 재미와 지식의 콤비네이션 동심 파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면 언제든 꿀잼 썰을 들을 수 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아디오스.